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는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최근 계절을 넘나들며 기온 변덕이 심했죠. 기온은 이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고요. 당분간 계속 오름세 보이며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빗방울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동은 9도, 김천 6도, 포항도 13도로 출발하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와 김천의 낮 기온 22도, 안동과 포항은 21도 예상됩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며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당분간 대기가 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도정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배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7월 이후 방류한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직 시간이 많다며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 대책 논의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어민들은 바짝바짝 속이 타는데 지사의 책무를 저버린 무사 아니란 현실인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업계의 예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의한 업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오염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를 이유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검증을 더 해봐야 한다며 급한 일 아닌 것처럼 답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바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방류해도 우리한테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건강과 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질문에는 이런 논의 자체가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불안감을 조성해가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생선 안 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 누구 손해.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자신감 있게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된다. 제주도, 경기도와 같은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자 일본 정부의 항의조차 하지 않은 정부를 옹호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발언까지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주도에서 정부 대책 촉구한다 하는데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들마저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정말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생선을 안 팔리게 만듭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2년 전 밝혔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강력 규탄 입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상북도와 지역 대다수 시군이 현 정부의 미온적인 입장을 의식해 주민의 건강과 수산 관광업 피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떠나서라도 정말 개인의 인식 수준은 또 과연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2년 전에는 그런 나름대로 강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를 했을까. 한편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맞게 될 포항시도 2년 전에는 규탄 성명에다 의회 결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방류가 임박한 지금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전국의 시설물과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이 공공과 민간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은 75%, 공공건축물은 53.5%, 학교시설은 66.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은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고 민간 건축물은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해마다 지방 소멸 대응기금 1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비슷비슷한 사업 일색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런 사정인데도 내년도 사업 역시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시군에 따라 적게는 112억 원, 많게는 21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군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 정보 공간 조성에 57억 원, 고령에도 청년 전용과 아이 돌봄 공간 조성에 58억 원을 드립니다. 성주에는 어르신을 위한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82억 원, 청도에도 어르신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간 조성에 78억 원을 씁니다. 영천에는 은퇴자들의 생활거주 시설 조성에 42억 원,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조성에 56억 원을 집행합니다. 용역업체에 사업 계획을 맡겼는데 대부분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성도 보이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 기대 효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사업들이 나오고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거다 하는 게 나왔어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급박하게 모든 게 이루어졌는 게 없잖아 있어서 저희가 계획서가 좀 많이 미비했었습니다. 뭐라도 했으니 어떻게든 도움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감만 엿보입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이 있긴 한데 이게 뭐 안정 단계에 되면 지역에 딱 맞는 활력적인 사업을 발굴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죠. 아무거나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담당자 입장. 해마다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자체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사설 용역업체에 사업 구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조금 해주시면 더 나은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사정을 꿰뚫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문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정책지원센터 내지는 인구동향분석센터 같은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을 두고 관련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지역의 인구 동향을 중장기적으로 파악, 분석해서 그걸 또 지역의 정책 기초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을 위협에 놓인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국 용역사 힘을 빌려가지고 다 주도를 하는 셈인데 지방소멸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 그게 주민들이라고 본다면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이 넘어가야 된다. 지방소멸을 넘어 균형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자금 투입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하는 실효적인 사업 구상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울진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지역문화지원 공모 사업에 4건이 선정돼 총 1억 8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방방곡곡 문화공강 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울진군은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수 공연 작품 3개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지난달 25일에 공포됐고 넉 달 뒤에 발효가 됩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관건은 누가 공사를 맡을지 사업자 선정으로 꼽히는데 차질을 빚을 경우 개항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공포된 대구 경북 신공항특별법은 8월 26일 시행됩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업자 선정이 꼽힙니다. 대구시는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벌써 특별법이 통과되자 대기업의 의향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선점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신공항은 공항을 짓고 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기본으로 추진합니다. 특별법에서는 개발 비용보다 신공항 건설비가 많을 경우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해 참여하는 사업자 부담은 그만큼 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 주도형 개발로 공공기관 50% 이상, 민간 사업자 50% 미만의 컨소시엄 구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민간 사업자입니다. 신뢰감이 많이 가는 공기업 내지는 연결료가 높은 민간 기업자들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형성이 해서 만약에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030년 계약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지역 건설업체들은 모처럼의 호재에 대비하는 한편 특별법에 담긴 지역기업 우대 조항이 시행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토목 영역을 또 새롭게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조직도 일정 부분 좀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또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 1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구 경북 신공항, 믿고 맡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 선정이 신공항 건설 초기 성공 여부를 가를 중요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포항국제불빛축제에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체 후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년 축제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3일, 동국제강 등 철강공단 기업이 7, 8억 원을 후원했지만 올해는 제품 홍보를 위한 후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에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ESG 개최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비용도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금속노조에 포스코 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30일간의 시정기간 안에 제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려고 하자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포스코 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지회장 등 임원 3명을 제명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이 지난달부터 응급실 소아 야간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이 교대로 상주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진료가 이뤄지며 진료 대상은 만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입니다. 울진군에는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야간 응급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주시 보건소가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의료기관과 학교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병 담당자 9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와 감염병 발생 징후를 사전에 찾아 보건소와 정보를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덕군이 천지원전 가산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유치를 대가로 산업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과 이자 등 409억 원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회수해가자 이에 반발해 지난 2021년 산업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대상 개별 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겁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오는 6월 27일 조정 결과를 공시합니다. 어느덧 5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최근 계절을 넘나들며 기온 변덕이 심했죠. 기온은 이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요. 당분간 기온 오름세 보이며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동 산지와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동은 9도, 김천은 6도, 포항도 13도로 출발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 높게 시작하고요. 낮에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와 김천의 기온은 22도, 안동과 포항은 2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청도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청도도 22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1도, 김천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김천 2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9도, 의성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1도, 의성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커지겠고요.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그 캐스퍼야? 부럽네.